자,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죠. 안녕하지도 않고, 그죠? 지수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 뭐 언제나 또 그랬습니다. 또 모든 게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한번 또 해보셔야 해요. 왜 내가 셀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뭐 크게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도 물론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시장은 좀 불안하지만은, 그죠? 그동안에 셀트가 보여줬던, 또 셀트에 있었던 뭐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부담스럽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 마음이 조금 약간은 편안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제가 뭐 여유가 있어 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지수가 이제 우선 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어제 그제 사실은까지만 하더라도 또 지수는 나름대로 뭐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또 셀트가 또 크게 빠졌지만 결국은 또 셀트가 먼저 좀 빠지는 그런 뭐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지수,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이 내일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죠. 내일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죠? 내일 주식을 뭐,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차트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이 저점, 어쨌든 여기를 지키고 있어. 그죠? 8월 달에 이제 주가가 급등 이후에 이제 주가가 또 오히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요 저점에서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요 저점이 이제 결국은 8월 달에 상승하기 전,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에 이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이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매듭이라고 하는데, 그 매듭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줘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또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거기가 저항대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이제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이 주가가 뭐 어쨌든 아침에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오후든 올려놔야지. 그러면 만약 내일이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또 기술적 반등을 좀 놓을 수 있거든요. 지금 뭐 21일 입행도 힘없이 코스피 지수가 깨지는 어렵거든요. 그죠? 힘없이 깨버리고, 또 이제 오늘 60일마저도 그냥 뭐 그죠? 개파락을 시작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여기서 지수가 우리 마음에 이제 문을 좀 열어놓으려면 최소한 2200 정도까지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자. 마음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200 부분에서도 조금 더 만약에 뭐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려간다는 건 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게 뭐였습니까? 유동성 장세의 마무리가 되었다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장세가 뭐라고 그러세요? 유동성의 반락 장세가 나온다고 그랬죠. 반락. 그죠? 그러니까 조정인데 그 조정이 좀 세차게 오는. 그럼 이제 유동성으로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나름 이 세차게 밀리는 여기서 다 좀 털릴 수가 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주린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이제 조금 불안할걸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셀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또, 단 셀트를 저축하고 계시는 우리, 주린이들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시라고. 왜? 어쨌든 여기서 주가가 다시 시작이 되면, 그죠? 셀트가 선두가 되는 시장이 될 것이니, 그게 바로 이제 실적 장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가 좀 드릴 것이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만 하자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좀 여기서 더 빠진다고 셀트를 팔지 마세요. 제가 29만 원, 그렇죠? 29만 원을 이탈하면 단기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매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그거를. 그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이제 29만 원을 깨면은 단기로 들어왔던 분들은 팔아라. 뭐, 안 판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팔지 말라고 그랬죠, 어제는 제가 이제. 왜? 이제 어차피 중기로 가자고. 그죠? 셀트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중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빠진다고 해서 전부 다 현금 100%? 그 사람들은 성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말입니다. 뭐 우리가 명인들을 떠나서, 그죠? 우리가 이제 이게 제야의 고수들도 종목은 한 종목 가지고 대박을 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하는 뭡니까? 무슨 농부, 시골 농부가 농부 부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 그죠?
근데 그분 말고도 그분 제가 옛날에 조금 우리하고 인연이 있었던 분이기도 해요. 그분이 박 그분 그죠?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한 종목 가지고 대박을 낸 거예요.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자, 그래서 우리 주린이 특히 뭐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단기로 나는 매매를 한번 해봤는데 에이 물려가지고 중기로 왔다. 중기로 가보자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유동성 장세의 반락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이게 유동성 장세가 주가가 많이 돈의 힘으로 오르다가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좀 세차게 받는구나. 왜? 돈의 힘이니까 세차게 또 받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실적 장세가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실적 좋은 종목을 제가 고르라고 지난주 강의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매듭을 보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는 여기서 수업을 하는 게 맞지만 이게 더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죠? 2차적으로는 이제 어디예요? 또 매듭이 여기죠. 2200대. 2200대가 만약 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한 2100까지도 그죠? 2100까지도. 그럼 2100이면 이제 결국은 상승폭의 거의 한 약 3분의 1 정도 조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단기 매매를 하든 이 주식을 중기로 뭐 또 다른 쪽에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사실 우리 이제 VIP들도 여기 뭐 듣고 방송을 듣고 계시지만 월요일 날도 뭐 LG 화학이 됐든 카카오가 됐든 다 쳤어요. 그죠? 셀트는 안 쳤잖아. 셀트는 안 친다고. 그럼 이제 앞으로 단기 매매만 계속 하겠다고 그랬어요. 단기 매매만. 우리 이쪽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VIP 분들도. 그죠? 그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카카오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이게 근정호 TV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게 뭐 카카오 뭐 이게 회원 모집 하는 거 있죠. 제가 절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속지 마세요. 저는 한국경제TV에서만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만 VIP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일절 하지 않으니까 건정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카카오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경제TV의 VIP들 뭐 많이 듣고 계시잖아, 그죠? 그분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월요일날 그죠? 자, 이거 좀 수상하다. 일단 셀터 빼고 다 정리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제가 지금 어제도 그제도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주말에 이 강의를 했잖아, 그죠? 유동성 장세의 반락의 대치가 주말에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찾아왔을 뿐이야. 그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셀트는 팔지 마, 여러분들. 왜? 다음 시장은 셀트가 주도할 것이니까. 사실은 뭐 코스피도 많이 올라왔지만.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자, 오늘 뭐 사실은 코스피 지수도 보세요.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뭐 셀트도 빠져서 속상하지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안 빠지고 셀트 빠지니까 속상했지. 이제 같이 빠지니까 그렇게 속을 안 상하잖아. 그죠? 오늘 보니까 뭐 삼성 SDI도 6%, 그죠? 또 오늘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도 9%, 오늘 뭐 첨보는 막 11%, 아까 프로비엠도 막 9%, 대조전자재료 11%.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 바이오 쪽도 오늘 뭐 박살 났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속을 이렇게 안 상해. 왜? 여기서 이제 회복되는 부분에서는, 그죠? 실적이 좋은 놈 위주로 치고 올라올 것이니까. 그러면 사상 최대의 실적인 셀트가, 이따가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셀트는 제가 이제 단기 매매 하지 말라고 하잖아. 차후에도 이걸 단기 매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10월달부터 단기 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뭐 VIP들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셀트는 단기 하면 성공을 못 합니다. 저도 옛날에 막 2015년도, 14년도, 13년도 셀트 가지고 단기 매매 할게하고 그죠? 막 재료 가지고 막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쯤에 팔고, 그럼 29만원에 팔고,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땡겼잖아요. 어제 대부분 개인들은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또 맞는 거예요. 60일 받치고 올라왔으니까. 그럼 어제 셀트도 마찬가지야.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30만원에 팔았으면 어제 같은 게 산다니까? 나 25만원에 가서 산다고? 그럼 내일 빠지면 오늘 샀어? 내일 빠지면 또 살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수량을 내가 해서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 1000주를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면 완벽하게 1100주를 사거나 뭐 1050주를 사는데 1000주를 팔아서 있잖아요. 500주밖에 못 삽니다. 그럼 이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다리고 있는 계속.
이게 현실하고 이제 실전하고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아무튼 저하고 맞춰서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뭐 기존에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새롭게 이렇게 이제 쉘터를 뭐 오래 매수하신 분들이거나 또 손실을 좀 보신 분들은 아무튼 힘들지만 좀 따라와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수적인 부분, 뭐, 주봉도 이번 주 뭐 한 번 거요. 대봉, 원봉이잖아, 지금. 그죠? 엄청나게. 주봉상도 이제, 어쨌든 여기는 2240대 주봉상. 그죠? 그것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동성 장세의 반락 부분의 주가의 하락폭은 크진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걱정되니까 미국도 막 하고 지금 코로나 이렇게 하지만, 그죠? 그걸 다 주식시장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그게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그죠? 자, 미국을 잠깐 가볼게요. 미국을 한번 가보면. 자, 미국 시장. 자, 미국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미국은 뭐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불리하고 그죠? 모든 상황들의 경제도 그렇고 불리한데 주식시장마저 미국은 또 주식시장을 좀 다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 경제를. 어쨌든 주식시장까지 불리하게 하면 뭐 좋지 않지 않을까 하는 거지는 모르겠으나 다우든 나스닥이든 엄청난 지금 오름세를 얻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어쨌든 상투를 보여준, 그러니까 저는 나스닥이든 바울은 좀 상투는 보여줬던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과 차이지만 다음에 또 이해가 되면 제가 말씀 한번 드릴 텐데. 자, 어쨌든 나스닥도 최악의 경우는 또 대선 전까지 어쨌든 10,000포인트를 살짝 깰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부분도 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이게 뭐 한 방에 깨지지 말고 좀 스물스물 밀리는 게 좋겠죠. 우리한테는. 우리 시장에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다우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우. 그죠? 다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뭐 여기는 이제 깼나 봐야겠죠. 깼나 본 다음에 다우도 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죠? 뭐 25,000 부분까지는.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시장에서의 뭐예요? 유동성 장세의 반락 구간으로 봤을 때. 자, 요거는 이제 그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달리할 수도 있다. 생각은 달리할 수도 있다. 제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이제 미국 접고. 자, 그럼 다시 우리 이제 국내로 와서. 자, 어쨌든 이제 뭐 자, 이제 우리의 본연. 자, 하여튼 일본어로 코스피도 일본어로 많이 하락했어. 그죠? 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야, 코스닥도 뭐 많이 그죠? 코스닥 1차적으로는 여기 이제 일단 스톱을 해야 돼. 788.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차적으로는 여기 수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랐더니 결국 뭘로? 경기가 좋았어요? 실적이 좋았어요? 아니잖아요. 뭘로 올랐습니까? 돈의 힘으로, 유동성으로 왔기 때문에 항상 과거에도 주식시장의 이런 국면들을 보니까 유동성 장세가 주가를 받쳐 올리지만 그 이후에 반락 구간이 오더라. 근데 그 반락 구간의 조정은 크지 않더라. 길지 않더라. 그죠? 그 이후에 오는 장세가 그죠? 실적 장세가 오더라. 유동성이 왔기 때문에 실적이 오는 거예요. 유동성이 안 왔으면 실적 장세 안 오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실적 장세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실적 장세의 성장과 실적, 그죠? 겸비한 주식도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자, 그럼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참 뭐, 차트 보기가 민망스럽기도 한데, 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29만 원을 깨지면 단기 투자자들은 매도를 해라. 물론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매도를 한다고 해서 매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도 알아요. 그죠? 왜? 셀트라는 주식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성장주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서 이제 그렇지 않은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배터리 분사도 있고 뭐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앞으로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왜? 어차피 알짜배기를 이제 빼나가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물론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죠? 하나. 거기에 이제 어차피 그 돈들이 이쪽으로 빠지지 뭐 거기에 있겠어요. 뭘 보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쉽게 매도를 할 수 있는데 셀트는 사실 쉽게 매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알기에 그죠? 제가 얼마에 파세요? 쉽게 못 판다니까요. 그죠? 근데 저는 또 이제 셀트가 어쨌든 이제 2020년도부터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2018년이나 17년도에는 우리가 뭐 좀 팔고 손절매를 하던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왜? 그때는 실적이 안 좋아지는 또 하락 국면에 있는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는 오히려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들을 생각하면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단기적인 투자, 그러니까 차트는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차트를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29만 여기를 깨면은 매도해라, 단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깨버리니까 뭡니까? 주가가 확 밀려버리죠. 신기하죠? 근데 여기 이제 어디에? 어제도 제가 이제 이 정도 부분이면 매도, 어디야? 이 정도 부분이면 단기, 그죠? 좀 저점이 될 것이다. 이 정도 부분이면. 근데 오늘 또 깨버렸잖아. 그죠? 그럼 또 이 정도 부분. 그럼 이제 여기서 밀린다고 하면 23만 5천 원까지는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쉽게 지금 다 깨버리잖아요. 이런 변경선을. 60일, 뭐, 120일이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까요? 자, 주봉도 마찬가지로, 뭐, 아까, 코스피도 장대 주봉이지만, 셀트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거래가 폭발적으로 뭐 터지지는 않고 있어요. 과거보다는. 그죠? 주봉상. 그래서, 셀트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빠졌으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월봉은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월봉은 우리가 바랄 건데, 꼬리만 조금 좀 달아주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월봉, 그죠? 자, 월봉상, 과거에 이제 2017년도에도 주가가, 그죠? 어쨌든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때 왜, 물론 뭐 코스피 이전도 있지만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죠? 자, 지금 여기도 코로나 형국이지만, 셀트리온은 사상 최대 실적이면서, 그죠? 또 코로나에서 가장 지금 경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셀트가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유수한, 그죠? 다국적 제약사들을 보다도 더 완벽하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서 한 요거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장 안에 뭐 내용은 오늘 뭐 이렇게 크게, 그죠? 자, 제가 이제 아까 요 부분을, 자, 오늘 요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걸 가지고. 자, 40분, 35분까지 지금 하면 되나요? 너무 또 오래 하면 또 지겨워 하시더라고. 자, JP 모건, 어제는 제가 이제 DB증권, 그죠? DB증권,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자, 제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부터 4일 연속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4일 연속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죠? 특히 그 급락 과정에서 가장 매도의 주체가 신규로 뛰어든 게 어디예요? DB증권 창구예요. 자, DB증권 창구는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많이 가 있는 창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든 DB 동부증권이 매수 5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은 있다는 거죠. 그럼 셀트리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디 펀더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셀트리온의 개인 주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의 개인 주주가 글로 가니까 거기에 위장한 공매도의 차명 계좌. 그러니까 이게 좀 비겁한 것 같이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대한민국 금융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뭐 차명 계좌 없나요? 여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있을걸? 차명 계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 그럼 이제 어쨌든 이게 오늘도 DB창고 쪽에서 막판에 또 매도가 확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봐요. 막판에 그렇게 크게 약간 밀던 부분도 있었으나, 어떤 분들은 이제 CFD라는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약간 일리는 있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어쨌든, DB창고가, 그러면 이제, 최근에, 어제 제가 보니까, 신용잔고가 크게 줄었어요. 어제 신용잔고가, 5만 6천 주나, 어제 신용잔고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신용이 그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셀트의 신용잔고를 보면, 자, 이쪽 한번 제가 볼게요. 그죠? 어제 5만 6천 주 줄었죠. 그리고 이제 그제, 그러니까, 월요일, 월화, 오늘 뭐일이야? 화요일 날 2만 2천 주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175만 주, 거의 176만 주 수준에서 어저께 169만 주, 오늘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이 이제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매도 차명도 쓰고요. 그 기관들도 신용을 쓰기는 해요. 기관들도 신용을.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셀트에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셀트가 2010 몇 년부터 아무튼 신용이 최고 제가 기억하기에 최고위 칠 때는 240만 주인가 240만 주 정도. 그게 최고치였어요. 그죠? 막 공매도 아무리 쳐도. 근데 거기까지는 오늘 이번에 안 가지.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180만 주대가 최고였어. 그죠? 뭐 작년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어쨌든 이제 신용이 털리는 부분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매도 창구가 DB가 나왔습니다. DB. 그러니까 DB는,
어쨌든 거기에 이제 차명 계좌 부분들의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DB에 있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죠? 거기에 이제 신용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용을. 근데 이제 대부분 신용을 또 어디서 많이 쓸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 한 30만원대 쓰거든요. 시장은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신용 쓰지. 처음에 이게 바닥의 주가 신용 안 씁니다. 그죠? 신용은. 15만원 신용 쓰겠어요. 그때는 안 써요. 불안해서. 얼마에 씁니까? 대부분의 쓰는 투자자들은 30만원대는 그 이상에서 신용을 쓰겠죠. 그러니까 주가 최근에 무너지니까 어쨌든 신용을 정리하고 또 손절매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DB의 매도 부분의 손절매 부분, 그러니까 신용과 연관되는 부분에서 손절매가 어쨌든 어제도 아무튼 5만 6천 조 신용이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죠? 이 부분들은 손절매라고 봐야 되겠죠. 돈을 못 번, 손실을 본 물량들일 거 아니에요. 이익 보고는 이렇게 물론 이익 보고 한 분도 일부 계시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장중에 보면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두 군데예요. 그죠? 누구하고? 어쨌든 신한은 검은머리의 표현을 제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한은 매수를 반복하지만 매수가 많은. 그리고 이제 JP 모건. 그죠? 아무튼 JP 모건이 최근 들어서, 그죠? 이 신용 물량을 다 거둬가고 DB 물량을 거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외국계 참고적으로 잡힌 게 13만 3천 주. 어제 13만 8천 주, 그저께 6만 4천 주. 3일 연속 지금 크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3일 연속 매도가 나오지만 개인들의 매도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그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크지 않은데 그 개인들 중에서는 차명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것은 우리가 여기서 30만원대 지지부진하고 안 빠지고 올라갔으면 더 좋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빠짐으로써 또 액션을 이제 취해줄 수 있는, 오히려 좀 빠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왜? 이제 신용도 좀 털리고, JP 모건도 어쨌든 쇼커버.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쇼커버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해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무너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신규로 들어오는,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닥을 쭉 빠지고 올라오면서부터 신용이 털리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셀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25만원, 26만원 다시 올라가면서부터 신용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매도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셀트리온을 매도할 이유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자,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제 생각인가요? 그죠?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고, 우리 또 제가 한국경제TV에 VIP 방송을 진행을 하지만, 제가 LG화학은 팔고, 카카오는 팔아요. 여러분. 그죠? 셀트는 팔지 않아요. 왜? 셀트는 팔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주가가 빠지면 팔고 올라가면 사는, 그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투자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하시면서 주식 빠져도 안 팔고 싶은 주식이 있었어요? 그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빠지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요. 이거 팔아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셀트는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세요. 매도할 왜 이유가 없으니까. 왜 이유가 없냐고요? 여러분들이 매도할 이유를 대보세요. 단지 셀트를 매도할 이유는 여기서 시장이 폭락을 해서 다시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야. 1700을 가든 다시 코로나 장시장까지 가는 그런 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 셀트가 실적이 적자가 나오면, 그죠? 그런 팔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셀트의 성장이라든지 셀트의 실적이라든지 또 셀트는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이런 성장 흐름은 하나라도 잘못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서회장의 리스크 아니냐. 무슨 서회장의 리스크야. 리스크는 당신이 서회장을 알아?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어쩌고 사리사욕. 당신이 욕심 챙기지 마. 서회장이 욕심 있다고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무 믿는다고 제가요? 여러분들, 저는요, 셀트 9년 주주다. 9년 주주예요. 9년 주주. 여러분, 9년 주주인데 전문가 사람이 그 정도 파악 안 하고, 주식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요. 실적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지만요. 그죠? 기업의 오너의 도덕성이에요. 그 도덕성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회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 또 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다. 자꾸 이제 말들이 좀 많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셀트라는 회사는 지금
이제 막 커가고 있는 회사예요.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그죠? 만약에 셀트리온이 뭐 한미약품 정도만 돼도, 동아제약 정도만 돼도, 그죠? 녹십자 정도만 돼도, 아니면 뭐, 우리가 하다못해 뭐, 우리 코스피에, 그죠?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그죠? 그런데 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 정도? 아니면 뭐, 그렇게만 돼도, 여러분,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어쩔 수 없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선택을 했어요. 저도 이 길을 선택을 했어요.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자는 뜻이에요. 자, 매도할 이유가 제가 있나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셀트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밑에 이제 제가 있지만, 그죠? 항체치료제, 코로나. 이건 셀트의 운명이에요. 저는 성공한다는 말을 계속 지금 그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증 환자의 일상, 그죠? 또 결과가 조만간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상업화 생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램시마도 영국에서, 그죠? 램시마 부분도 임상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그리고 또 이제 9월 말이잖아. 분기. 지금 이제 3번 이번에도 공급 계약을 했죠. 달 판매. 또 이제 이번 주 말, 뭐 내일 금요일이나 제가 볼 때 금요일 정도 내일 정도 나오겠는데요. 내일 장 끝나고 나오든, 아니 월요일날 나오든, 그죠? 또 4분기 단일 판매 계약도 나올 것이고, 어쨌든 3분기, 뭡니까, 매출은, 매출이든 영업이든 실제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니까. 그리고 또 2상, 3상, 뭐 미국, 영국 또 임상 성인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가다 보면 10월달이든, 또 코로나 치료제, 뭐 성구매 나오고, 뭐 3분기 11월달 3분기 사상 실적 나오고, 그러다가 또 중간에 어쨌든 합병,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나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팔면 내가, 이러면 만약 30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28만원, 29만원, 25만원에 살 거예요? 아니, 나 20만원에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 20만원에 설령 간다. 거기서는 그러면 내가 천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어제 사고 싶었을 거 아니야. 왜? 쭉 땡겼으니까. 근데 오늘도 안 사고 싶지. 내일 또 땡기면 사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물론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런 힘든 부분들을 여러분들 극복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 그래서 이 좋은 주식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이 좋은 기업을 내가 한번 키워보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아, 셀트라는 기업을 지금 비록 이 회사가 바이오시민을 하나 못 만들고 앉았지만, 승인 하나 못 받지만, 판매 하나 못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판매하면서 하나, 둘,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고, 그죠? 그 지금 이제 SC까지 왔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어디 레포트 봤죠? 이제 그 램시마 SC가, 그죠? 3분기 뭐 600몇 억, 4분기에는 얼마 한대요? 1000몇 억 한대요, 여러분.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그럼 또 휴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좀 할 말이 참 너무 많지만 여러분 주식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주식을 단기는 팔아요. 근데 셀트만큼 제가 팔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팔 이유가 없으니까. 팔 이유가. 근데 우리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나 현금 100% 그렇게 성공한 사람 못 봤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주식농부 그죠? 그분도 IMF도 했고 다 이런 거 있지만 그 주식 팔았나요? 미국 금융위 때 다 팔았을까요? 유럽 금융위 때 팔았을까요? 최근에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거는 팔아요. 왜? 펀드도 파니까. 그러나 그게 팔지 않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지 않는 주식을 여러분들은 셀트리온을 한번 키워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힘들지만 그래서 잘 참았고요. 이제 그래봐야 뭐 이번 주, 다음 주에요. 주식은 그죠? 가격은 내가 계좌를 봤을 때 내려가지만 내 주식 수량은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주식 수량은 주식 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수량만.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내가 얼마 수익이 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걸 조금 협조를 해주세요. 지금 비록 뭐 좀 짜증은 나고 신경질은 좀 나지만 지금 이제 그 이쪽 그 3억 대주주 양도세 그죠? 청와대 청원 이거를 지금 뭐 우리 제 주위에도 지금 제가 계속 홍보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3억 대주주 오늘 꼭 청원 주위에 그러니까 나는 했지만 주위에 막 홍보를 해야 돼. 이거 다 포함될 수 있어. 앞으로 여러분들 3억이면 내년은 뭐 3억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해는 안 되도 내년 가면 된다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시고 그리고 한투연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줘야 돼. 우리 개인 주주들에서 한투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죠?
우리 뭐 개인들이 뭐 힘 있는 게 뭐 있어요? 머릿수만 많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 자, 힘내시고, 어깨 쫙 펴고, 걱정하지 마세요. 셀트리온은 여러분, 제가 지킬 테니까, 웬만해도 지켰어요.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 저는 셀트와 함께 지금까지 왔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 아시겠죠? 힘내시고, 어깨 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